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도 지났고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소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특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중국 전망 시리즈 4부작입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뭐 4부작보다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중국 기관들은 이제 2022년 증시 어떻게 보냐. 네. 그 중국도 지금 점점 이제 기관화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중국도 우리처럼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 정보가 없다고 그러는데 중국에도 뭐 거의 1,800명 뭐 가까운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밤새서 보고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기관들, 애널리스트들은 새해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인가 이제 중국에서 신차이프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환경 매경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9년째가 됐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럼 누가 리서치를 잘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일 큰 회사인 중신증권 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아닙니다. 중국의 애널리스트 명가는 어딘가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 광발증권이 1등, 장강증권이 2등, 해통증권이 3등입니다. 중신증권은 껴있지도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흥업, 신흥만국 뭐 이런 데고요. 그래서 2013년 이후에 19년 동안 평가를 했고 그 사이에 18,000명을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에 지금 평가에 참석하는 기관들이 그 운영하는 자산이 한 80조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 GDP가 한 100조 내외니까 GDP의 80%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이제 매니저들이 평가한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49개 증권사 1000명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800개 기관이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재미난 거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변한다. 네. 2012년에 보면은 이제 신흥만국이라든지 중신증권, 그 인허증권, 고타이 뭐 이런 데들이 아주 매크로 잘 본다. 네. 그리고 이제 신흥만국이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2022년에 보면 이런 회사들이 싹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광발증권이 1등, 흥업이 2등, 그 저상증권이 3등, 국성이 4등. 이제 매크로를 잘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은 해통증권이 이제 시장 잘 본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천풍증권이라고 네. 새로 이제 등장한 혜성같이 등장했는데 천풍증권, 장강증권. 네. 그래서 2012년하고 2022년에 이 탑5를 보면 완전 다르네요. 거기서 살아남은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 약간 번외긴 한데 소장님께서도 현역에 계실 때 반도체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생각이 좀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전설로만 듣던 그런 얘기여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냐 그러는데 공모펀드가 46%, 사모펀드가 20%, 그리고 중국은 보험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증권도 이제 자기 자산 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탁은 한 2%, 그리고 외국 기관도 끼워 넣습니다. 2%.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내년도 증시 어떠냐. 그래서 49%가 박스권이다. 의외로 상승을 예측하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0% 정도가 이제 상승한다. 그리고 2%는 떨어진다. 이게 확률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베팅인데 약간 이제 중간을 보는 인원이 많고 쑥 올라간다 이렇게 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는 여러 가지 중국의 행사도 많고 또 미국과의 전쟁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기관 투자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800개 기관들한테 그 어떤 업종에다가 이제 이 투자를 하고 싶냐. 그래서 업종 커버리지를 물어봤더니 2020년하고 2021년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2021년에는 신에너지에
1등, 바이오제약 2등, 전자 3등, 음식료 4등, 방산이 5등.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음식료가 1등이었고요. 네. 바이오제약이 2등이고 가로친 게 작년 그렇습니다. 순이네요. 네. 전자가 3등, 신에너지 4등, 컴퓨터가 5등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 이 기관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정책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책과 관계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심은 2020년에 뭐가 유망한 업종이냐? 제가 그림을 몇 개 갖다 놨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건물의 달러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기관 투자가들 800개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좋게 보는 업종이 뭐냐? 그랬더니 35%가 신에너지를 집었습니다.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고 네. 9%. 네. 그 다음에 특이하게 방산이 9%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국방비의 대규모 이제 증가가 있을 거다. 방산이 3위인 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의 정서 또는 네. 중국의 센티먼트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전쟁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음식료, 네. 그 다음에 전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21개 산업 중에서 한 5% 이상으로 가는 것들은 5개밖에 없고 나머지 다 5% 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만고만하다. 그렇죠. 예. 10개 업종은 2% 이하 별 관심 없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중국에서 관심 갖을 수 있는 업종은 이런 1, 2, 3, 4, 5 정도다. 그리고 후보군으로 10 보면 기계, 화공, 자동차, 비철, 가전. 네. 이 정도다. 그렇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얼마나 잘 맞냐? 네, 그렇죠. 믿을만 한가요? 그래서 이제 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2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가 가장 좋고 에너지가 신에너지가 두 번째, 음식료, 전자, 방산이었는데 실제로는 어땠냐? 신에너지가 135% 증가했고 방산이 13% 2등, 음식료가 9% 그리고 전자는 1%, 바이오는 마이너스 10%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예측 엇나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자체가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이게 뻥치는 바이오 안 된다. 신약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면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터졌고 네. 두 번째 바이오 제약도 이제 공부론하고 관련해서 폭리를 취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가격 내려라. 거기에 걸려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반면 이제 신에너지는 이거 탄소 중립 때문에 이게 이제 난리가 났고 정책 힘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최고의 이제 수익률을 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증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 정부 정책을 잘 봐라. 네. 시진핑의 이과 리커창의 손을 잘 보면 그게 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기관들은 그 업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펀드 컨설팅 업무 이쪽을 한 40% 확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더 액티브하게 시장에 이제 관여를 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한 5가지가 내년도에 이 기관이 그 선호하는 업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보고서를 봐야 될래? 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이제 섹터별로 나오는데 신에너지, 장강증권이 1등입니다. 그리고 동호증권이 2등이고 중타이증권이 3등. 그래서 신에너지는 장강증권 보고서를 봐라. 네. 그다음에 재미난 게 이제 바이오 제약인데요. 네. 바이오 제약에 특이하게 1등이 없어요. 그리고 1등이 공란이네요. 그렇습니다. 2등, 3등, 4등, 5등이 있는데 2등이 해통증권이고 네. 3등이 국성, 4등이 동오. 왜 1등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시나요? 재밌는데 네. 제가 그래서 거기에 빨갛게 써놨습니다만 네. 제 중국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자 씨라고 하는 그 흥업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复旦대 나온 박사입니다. 네. 약 박사인데 이 친구가 거의 이제 2014년부터 20년까지 이제 바이오 제약에서 1등을 했어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싹쓸이 싹쓸이를 예. 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거 베스트 애널리스트 5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2014년부터 쭉 해왔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보고서에 사기가 좀 있었다. 아, 그래서 이제 증권감독원에서 제재를 한 거예요. 약간 올림픽 선수로 따지면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배달을 박탈당한 거네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1등이 없어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이제 바이오 제약 전문성이 있는 데는 그 박사들이 애널리스트라는 겁니다. 뭐 저희도 바이오 그렇잖아요. 제약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방사는 흥업증권이 1등, 신원홍원이 2등, 국성이 3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료는 유명하진 않은데 화창증권이 1등, 안신증권이 2등, 광파가 3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역시나 그 전체 리서치에서 1등한 광발증권이 1등이고 국성이 2등, 그리고 초상증권이 IT 쪽을 잘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초상증권이 3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는 그런데 중국 기관에서 봤을 때 홍콩 시장을 누가 잘 분석하냐. 네. 이걸 봤더니 흥업증권이 1등, 아까 말씀드렸던 티엔펑은 전풍증권이 2등, 광따증권이 3등, 광발이 4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홍콩 시장에 투자할 때는 흥업하고 전풍증권 보고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전풍 보고서를 보면 그 신예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세련된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2022년에 그 중국 기관들 한 800개가 보는 중국 증시는 이것이 한 절반 정도는 플랫하게 간다고 보고 한 40% 정도는 위로 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망업종은 앱솔루틀리 이것은 이제 신에너지다 그렇게 찍었는데 문제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더 갈 수 있냐? 그건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작년에 중국이 전기차가 한 230만 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에 이미 280만 대, 90만 대까지 11월에 왔기 때문에 거의 300만 대 가까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얼마를 갈 거냐 그러는데 그 예측시마다 다르지만 500만 대에서 600만 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더블로 가는 거고 2025년에 얼마를 갈래 그러는데 5년 정도를 보면은 대략 한 1,300만 대에서 1,500만 대. 그래서 그 시장 규모로 보면 내년에 더블 그 5년 사이에 10배 정도 커지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 바로 신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래서 지금 아마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 또 정부도 탄소 중립 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신에너지 쪽을 이제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내년에도 신에너지가 뭐 분야별로는 약간 다르지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20년 중국 전망 시리즈 증시 부분, 중국 기관은 중국 증시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리즈로 2022년을 전망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